봐요. 지금 3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벌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일단은 벽을 하나 넣어봤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돈이 안 되는 그런 부동산도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어 갑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큰 수확이 생기는 시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은 토지계의 초절정 고수 풀하우스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풍선 효과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약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올랐다가 경기권이 오르고 그 타이밍만 잘 잡아도 큰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풍선 효과를 제대로 못 탔다면 지금은 내가 그 풍선 효과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찾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토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은 블루오션인 토지를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풀하우스님께서 또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큰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토지가 뭐 블루오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네. 그렇다고 아무 토지나 샀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돈이 묶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돈이 묶이는 부분인데 그쵸. 그 금액을 좀 작게 하면 그래도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가져온 주제는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드는 그런 투자가 없을까? 토지는 넘사벽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토지가 넘사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겠죠. 비싸거나 어렵다. 근데 지금 풀하우스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물건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번 거였죠? 300만 원으로 네. 2천만 원을 만드는 그런 토지 투자를 제가 주제로 했는데요. 봐요. 지금 3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벌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일단은 벽을 하나 넣어봤어요. 두 번째, 풀하우스님, 우리 토지는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공법도 들어가고 뭐도 알아야 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토지를 공부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렸는데 네네. 그런 헷갈린 부분들을 제가 제 책에다가 다 소개해 드렸거든요. 네. 책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값이 통닭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통닭 먹는다 생각하고 한번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사벽으로 하셨는데 금액도 소액으로 할 수 있고 큰 지식 없이 포인트만 잡을 수 있는 토지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소액으로 큰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플러스님께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플러스님. 집중 안 하고 그냥 대충 들어도 돼? 저만 그냥 집중해야겠네요. 네. 제가 가져온 제목은 3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만드는 그 토지 투자라는 주제를 가져왔고요. 제가 토지 투자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부동산이 항상 상승장도 있지만 하락장도 있다는 거죠. 하락장이 되면 사실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락장 때도 뭘 할 수 있는 것을 좀 차근차근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그 평생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고수익 만드는 그런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그 다양한 지식을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인사이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경매만 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송에 관련된 부분이 가미되면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여기에 부동산의 공법, 여기까지 해도 돈이 되는데 토지 보상을 또 결합하면 이 보상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또 감정평가사가 아니지만 감정평가 방법도 가미하면 또 다른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추가하면 할수록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돈이 안 되는 그런 부동산도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네네. 전남 무안군에 있는 농지예요. 농지가 땅이 1,3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1,300평. 평가 금액이 1억 3,300만 원 내려가다가 16년도에 단독으로 4,02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이걸 돈을 만들 거냐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이게 보면 요 땅인데요. 빨간 선이 이 빨간 선은요. 이게 철도가 지금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 잃는
선인데요. 여기 네. 보면 터널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 땅 밑으로는 이제 터널로 해서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상 금액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체가. 약간 나오긴 하는데 뭐 거의 음. 미미하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안 좋은 토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 이걸 4천만 원을 왜? 네. 그러니까 단독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한 번 더 유찰돼, 네. 단독에서 더 유찰되게.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네. 이거는 이제 농지연금이에요. 농지. 예, 농지연금이라고 우리가 주택연금 알잖아요. 그죠? 네. 주택을 가지고 내가 연금을 들면 그 돈이 평생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농지도 똑같은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농지연금을 받는 그런 토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2015년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이 농지가 3만 천 원이고요.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그러네요. 예, 4만 천 원이에요. 이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을 따져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4천만 원에 낙찰받았지만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얼마냐? 4만 1,800원 곱하기 면적이 얼마예요? 4,317 하면 1억 8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농지를 샀는데 농지 연금을 줄 때 평가 금액은 1억 8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의문을 네. 가질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산이잖아요. 이게 무슨 농지예요, 이게? 지목이 농지이긴 하지만 이걸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이거는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은 거는 전 소유자가 짓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전 소유가 짓지 않은 걸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농지를 낙찰받은 다음에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농지연금을 받았는데 연금을 얼마 받았느냐?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여기 이 농지은행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걸 검색하면 농지 예상연금 조회가 있는데요. 연금 조회에 가서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낙찰 받기 이게 전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내년부터는 60세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네, 이렇게 설명해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결과 확인하면 이제 농지연금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한 달에 이 종신이 뭐냐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액형 한 달에 84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농지를 이렇게 낙찰받으면 일시인출금이라 해서 이제 농지연금 신청하면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그렇죠. 한 달에 59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원금 회수 바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피잖아. 그죠. 근데 무피죠. 이때는 이게 없었고 또 나이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은 평생 농사를 지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조건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하는 거죠. 저도 솔직히 지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안 돼요. 하지만 저도 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냐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내가 60세가 될 거잖아요. 그때 되기 전에 어떤 토지 물건을 나의 그냥 연금 형태로 세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볼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거든요. 이건 과거 사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농지가 없을까 해서 몇 건 찾아봤어요. 진짜요? 예. 지금 가평, 경기 가평에 있는 농지인데요. 네네. 지목이 이 전이잖아요. 그죠? 네. 전인데 여기가 지금 1억 4,900짜리가 이야. 5,100까지 들어인 거예요. 요. 그죠? 근데 범상치 않은 농지예요. 보면 에? 이렇게 된 너무 좁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저기에 저걸 작물 심기에 너무 좋은 거지. 길게 쭉 심어야 되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가격 시점이 2020년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39만 600원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토지 이용 계획을 누르면 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나오거든요. 41만 원이에요? 41만 4,900원. 네. 그죠? 거기다가 284. 네. 하면 농지 가격이 얼마냐? 1억 1,700. 1억 1,700. 네, 1억 1,700. 5,100만이잖아요. 그죠? 네. 한 6천 이상 쓰면 안 낙찰 받겠어요. 그죠? 근데 1억 1,700이면 도대체 농지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냐? 원금 3천만 원. 땡기고 30만 원씩. 얘가 네. 상가보다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지급하니까 그렇죠. 연체가 없어요. 연체가 없죠. 연체가 없어요. 매달 15일에 입금되는 거예요. 통장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물론 농지가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뭐 수익률 현실적으로 따지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꾸준히 나와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꾸준히 나오면요. 되게 건강 관리하게 돼 있어. 왜냐면 그렇게 또 효도가 되네요. 부모님이 맞아요. 스스로 건강 관리할 그렇죠. 수밖에 없게. 계속 야. 계속 받아야 되잖아. 그죠? 네. 아깝잖아. 죽거나 먹는데.